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코인 실현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라고 하면서 이 장기 보유자들 흔들림 없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최근 18개월 동안 6,25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유입을 기록하면서 이 15년간 누적된 4,35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수치가 정확히 보면 15년 동안 이 누적된 4,350억 달러를 18개월 동안 6,25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유입을 기록하면서 넘어섰다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만큼 이 자금 유입이 가파르게 올라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크립토 퀀트의 주기영 최고 경영자 이 CEO는 이 비트코인 실현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는 장기 보유자들 확신을 시사한다라고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팔지 않고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트레저리스 데이터에 따르면 이 370만 BTC 이상이 기업 금고에 보관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5개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를 공개를 했고요. 상당량의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업들까지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325개는 저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대부분은 뭐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닛, 뭐 유명한 몇몇 개의 기업들만 알고 있을 뿐이지, 이 거의 뭐 325개의 기업 자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370만 BTC나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스트래티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63만을 제외하더라도 거의 300만 개가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이제 분산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상당히 큰 힘이 되죠. 실제적으로 이 매도하지 않고 이 장기 보유자들이 꾸준하게 가져가는데 큰 힘을 주는 요인이기도 해요. 이렇게 기업들이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잘 안 나오는 이 물량들이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 이런 장기 보유에 대한 힘이 실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이 실현 시가총액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매도가 이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면 장기적인 투자자들이 이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축적해 나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폼플리아노 연준 금리 인하 불가피 모든 자산 급등할 것이라는 기사고, 이 아마페 투자자이자 유명 시장분석가인 이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투자자 대상 이메일을 통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는 자산 시장에 강한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라고 좀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S&P 500이나 뭐 나스닥 모두 다 이제 최고치를 다 갱신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세가 계속해서 뚜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 상승까지 모두 다 일어난 게 아닐까라고 보이고 있고, 최근 S&P 500은 최근 그 5개월간 30% 이상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년간 단 6번밖에 없었던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만큼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전혀 이 반대되는 상황으로 주가는 흘러가고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폴리마켓에 따르면 25bp 이나 확률이 90%에 달하고 50bp 이나는 80% 수준, 8%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bp 이나 확률이 가장 높게 지금 점쳐지고 있고, 결국 인하폭이 무엇이든 연준의 정책 변화는 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 주식, 금 등 모든 자산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자산 보유자와 비보유자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투자자들은 유동성 파도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 차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이런 유동성 파도에서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판테라 CEO 솔라나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보다 성과가 더 좋았다라는 기사예요. 암호화폐 펀드 이 판테라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 댄 모헤드가 이 솔라나를 주요 암호화폐 중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한 사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판테라에서 지금 솔라나를 굉장히 밀어주고 있네요. 그래서 판테라 캐피털이 현재 솔라나에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도 전하고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솔라나가 이제 거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밈코인 쪽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모헤드는 장기적으로 이제 소수의 레이어 1 블록체인 프로토콜,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포함한 상위 단자형 플랫폼들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이 레이어 1 블록체인, 이 근본적인 블록체인들만 이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 4년 내에 최대 75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이 코인베이스 CEO는 5년 안에 이제 1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도 있고요. 아니면 10년 안에 100만 달러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애매하게 75만 달러를 제시하고 있어요. 데모헤드는. 그냥 이제 비트코인이 여러 차례 언급된 200만 달러 목표에 도달할 시기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내 생애 중에는 반드시 이를 달성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결국엔 100만 달러, 100만 달러도 결국엔 갈 것이다 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테라 캐피털 같은 경우는 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펀드를 시작했던 곳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라고 하고 있죠. 지금은 상장지수 펀드 ETF가 매우 간편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판테라 캐피털 예전의 역사를 보면 이제 판테라 캐피털의 초기 비트코인 목표가는 5,000달러였어요. 이는 2013년 발표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04달러에 불과했을 때 설정된 금액이었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11만이 넘죠.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판테라 캐피털도 굉장히 빠르게 이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많은 자금을 또 벌어들인 그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총 1660억 달러 돌파 사상 최고치라는 기사고요. 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유통 중인 스테이블 코인 총 공급량이 사상 최고치인 166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은 한 달 전 1495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를 한 수치고요. 이 수치는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테더가 878억 달러, 서클의 USDC가 480억 달러. 딱 이제 절반 정도 되죠. 네,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서클 같은 경우도 지금 테더를 많이 이제 따라잡고 있는 와중인데 점유율이 계속해서 이제 테더는 서클이 증가하고 있고
테더는 점유율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이 미국에서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내 스테이블코인 공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건 네트워크가 더 이상 투기 수단이 아니라 디파이 생태계 달러와 인프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유동성 확장은 시장이 거시적 조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더리움이 많이 사용이 되면 될수록 이제 하방 경직성, 이제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들을 강하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조정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비트마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비트마인도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더리움도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요. 현금 보유도 하고 있고 이 상당량의 자산을 지금 축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비트마인의 디지털 자산, 현금, 문샷 총 보유액은 107억 710만 달러 수준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비트마인의 시총이 이제 92억 달러 선 정도 되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 보유액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자산을. 그리고 이 가운데 215만 1676 이더리움을 이 정도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5억 6,900만 달러의 현금을 또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매수 여력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기타 디지털 자산 보유가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마인 이머전스 테크놀로지스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업으로 이제 장기적 디지털 자산 축적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192개, 이더리움 215만 개, 나스닥 상장사 이 에이트코 지분 2억 1,400만 달러 그리고 현금 5억 6,9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마인 세계 1위 트레저리 기업으로 지금 확고히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지금 215만 개를 이제 축적을 한 거잖아요. 상당량을 지금 축적하고 있고요. 앞으로 600만 개를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사도 정말 이제 이 자금들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큰 곳들이 많아요. 아크 인베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파운더스 펀드, 피터 틸의 그리고 빌 밀러 3세, 판테라 캐피탈 아까 나왔던 곳이죠. 그리고 크라켄 거래소 쪽도 있고요. DCG, 갤럭시 디지털 뭐 이런 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이름 있는 그 투자자들은 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냥 워낙 이제 빵빵합니다. 이 뒷배가. 그래서 비트마인이 이렇게 크게 자금을 굴릴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최근에 또 비트마인의 호재 소식이 있었죠. 이번에 이제 월드코인 프로젝트를 하는 이 에이트코, 이 상장사인데, 여기가 이제 월드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쓰겠다라고 해서 거의 뭐 3000% 일순간에 뭐 엄청난 상승률을 하루 만에 뭐 기록을 했었던 그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2천만 달러를 이미 투자를 해놨었어요. 비트마인에서. 근데 그게 이제 10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2억 1,400만 달러가 된 겁니다. 2천만 달러 투자해가지고. 상당히 투자를 잘했죠.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투자를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트마인이 지금 이제 이 시작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10배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겁니다. 이 문샷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래서 소액을 투자하지만 이제 상승 가능성, 이제 문샷으로 갈 수 있는
큰 이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곳에 이제 일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첫 투자가 엄청나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비트마인의 강점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비트마인이 디지털 자산 투자에서 이더리움 외에도 문샷 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첫 사례다라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비트마인의 주가도 다시 한번 회복세로 이제 돌아서는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2025년 장기 투자 유망코인 톱 5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100배 수익 가능성이 있대요.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주요 코인들을 보면 이름 있는 코인 몇몇 개가 이제 보여요. 우선은 이제 암호화폐 종기 종목으로 이제 체인링크, 솔라나, XRP, 카르다노, 그리고 레이어블렛이라는 곳이 있는데 레이어블렛은 이제 좀 생소한 곳 같고 이제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장기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요적으로 보는 게 폴리마켓과 협력을 해서 정산 속도를 줄였다라는 부분, 그 실사용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UBS, 여기도 이제 금융회사죠. 여기와 이제 협업을 통해서 홍콩에서 토큰화 금융 상품을 이제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활용 사례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인링크는 이제 실사용에 굉장히 특화되어서 많은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장기 투자 종목으로 이제 신뢰도를 높인다라고 하고 있고, 솔라나 확장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강력한 지원을 지금 받고 있죠. 특히 갤럭시 디지털의 7억 달러 규모 토큰 축적이 솔라나 금융시장의 맞춤형이라는 평가를 입증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투자가 최근에 크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솔라나에도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XRP는 여기서는 명확하게 뭐 이유가 좀 딱히 나오진 않았어요. 국경 간 결제 수단에 대한 신뢰도가 뭐 높아지고는 있다고 하는데 진짜 높아지고 있는지 활용도가 높아지는지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카르다노는 이제 블록체인 개발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 방식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레이어블렛은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 인프라와 이제 민코인 커뮤니티 에너지를 결합한 프로젝트다라고 하는데, 이건 저도 생소한 좀 분야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톱5 알트코인들을 추천을 하는데 요거 그대로 따라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정말 괜찮은 이 알트코인인지 공부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더리움 재단에서 AI 연구팀을 신설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더리움도 지금 이제 AI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시대는 블록체인과 AI가 결합된, 블록체인과 AI의 결합된 형태들이 굉장히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에서도 이제 AI 쪽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고 이 이더리움과 AI를 결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AI는 이더리움을 더 유용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더리움 그 에이전트 AI 에이전트가 더 많이 이제 거래를 할 것으로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이런 조건이 맞으면 거래가 일어나는 그 기능을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구현했잖아요. 근데 그것과 AI 에이전트는 굉장히 찰떡궁합이죠. AI 에이전트도 이제 자동으로 무언가를 실행하고 결정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더리움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AI 기능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의 활용성이 굉장히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활용성은 더욱더 확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의 일일 스마트 계약 호출 횟수가 이제 1200만 건에 달할 정도로 계속해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사람만이 이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AI 에이전트까지도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확장성이 이제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똑같죠. 이것도 AI가 이제 결제 주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결제를 하지 않아요. AI가 알아서 이제 판단하고 결제가 필요한 건 자신이 직접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달러나 원화를 그렇게 거래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프로그래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자동으로 거래하는 건 지금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기반 블록체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서클에서도 USDC를 통해서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이제 결제, 지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결제가 가능하게. 이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얼마나 그러면 더 많이 사용이 되겠어요? USDC든 아니면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든 이런 기반이 되는 인프라들은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 간의 경제, 이 M2M 이코노미라는 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단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 거치지 않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진매매도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스닥 상장사 링크홈 홀딩스라는 곳에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 코인으로 미국 내 부동산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예전에는 이제 뭐 이 코인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사는 건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달러나 이런 걸로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코인으로 직접적인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에서도 이제 이 암호화폐의 활용이 급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뭐 기본이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들도 이제 거래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 아주 큰 좋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시장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기반 블록체인 베이스가 이 네트워크 토큰도 출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출시를 한 건 아니고 출시를 기획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 레이어 2 블록체인, 이 베이스의 제작자 제시 폴락이 네트워크 토큰 출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기술의 한계를 확장하고 생태계 참여자를 보상하는 이 두 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죠. 토큰을 통해서. 자, 베이스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선보인 이더리움 레이어 2 기반의 블록체인인데 이게 지금은 토큰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기반으로 토큰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고요. 이 자체 자산이 생기면 베이스라는 것이 생기면 이것도 관심도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져요. 그것도 일반 거래소가 아닌 코인베이스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의 거래소 코인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코인베이스에서 기반으로 하는 이 베이스라는 곳에서 토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 투자하실 수 있으면 투자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